우리가 두동강이 난 채로 이 비극적으로 살아야 하나 이런 궁금증을 말씀하시는 걸 몇 번 들었어요. 오늘 그 해답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우리 그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명칭 중에서 황제가 높아요, 왕이 높아요? 황제가 높다 하시는 분 한번 손 올려주세요. 예, 예, 맞습니다. 항상 나라가 크면 요즘처럼 연방국, 그러니까 큰 나라는 대국은 황제라고 부르고, 그 대국에 복속되어서 고개 숙이고 사는 나라를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국의 왕의 나라로 고개를 숙이면서 살았어요. 근데 시기가 바야흐로 일본이 서구 문물을, 일본도 맨 처음에는 유럽 강대국들이, 미국 이런 나라들이 자주 개항을 강요해가지고 선교 명목으로 일본에 상륙하고, 그 세력으로 여러 가지 이권을 쟁취해 가고, 또 필요한 문물을 전달해서 무기를 먼저 입수하고, 그래서 조선보다는 훨씬 서구의 신문물이나 무기를 먼저 준비했던 게 일본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하고 조선하고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이용장이라는 거대한 장군 출신이고, 일본에는 이등방문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조선을 황제의 나라로 승격시키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때는 새에 밀려가지고 황제의 나라라는 일본의 청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이었다가 거의 조선 말기 고종 때 고종이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 들어보셨죠? 예. 고종이 황제가 되는데, 그렇게 회담에서 주도면밀하게 결정한 이유가 있어요. 중국에 복속되지 않고 따로 독립을 시켜 놓아야, 따로 떡시루에서 떡을 떼어 놓아야 저 떡을 내가 먹기 쉬우니까.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기 위해서 생각한 척하고 황제의 나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격상시켜서 중국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 조선은 황제국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조선을 건드리지 마, 터치하지 마. 이렇게 해서 황제국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본의 계략이 뭐냐면 1904년, 1905년, 1907년, 1909년 이렇게 끊임없이 조선에 조약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자, 이거 하자. 이렇게 조약을 요구할 때는 어김없이 대포를 가지고 와서 저 밖에서 쏘면서 계속 위협을 합니다. 저 포소리가 아주 지겨워서, 저 공포의 소리, 조선 사람들은 안 들어본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위협에 말려서 그냥 반신반의 청을 들어주고 했는데, 그 최후의 날이 언제인가 하면은 1910년 8월 22일. 한국은 아직 힘이 미약하고 여러 가지 문물이 미약하니까 우리 보호 아래 국제사회로 나가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일본의 보호를 받아라. 이 요구가 들어와서 그때가 1910년의 경술국치입니다. 근데 우리 순종황제가 어전회의를 했어요. 이렇게 일본이 요구를 하는데 이거 들어주는 게 좋소. 안 들어주고 우리가 투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임금님이 앉아있고 6 대신들이 앉아있는데
2시간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맨 먼저 입을 연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완용 대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본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여서 일본의 주장을 들어주면서 일본의 복속하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입을 떼니까 나머지 다섯 대신들이 줄줄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승낙이 떨어진 거예요. 그 승낙 떨어진 임금님의 어전장을 가지고 오후에 일본 테라우치 총감에게로 갑니다. 가서 그것을 제출을 하고 오늘부로 일본에 복속됩니다. 이런 조약을 맺고 끝난 다음에 일본의 태도가 아주 조선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조용한데 일본 본토에서는 만세를 부르고 거리에 뛰어나와서 온 국민들이 일본인들이 아주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조선이 일본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발설을 하지 않고 동태를 살핍니다. 무슨 어디서 폭동이 일어나나 무슨 일이 생기나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 발표를 하는데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릴까 하는 계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벽보에 의해서 발표가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조선 총독부를 경복궁 맨 앞에다 어전 앞에 궁전 앞에다가 지어서 궁전을 딱 가려버리고 조선 총독부의 위용으로 이제 조선인을 다스리는데 조선인은 미개인이고 야만인이기 때문에 일본 법률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말하자면은 경찰 내지 헌병이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 폐형으로 다스린다. 이걸 발표를 합니다. 조선의 미개인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위협을 해서 길거리에서 본보기로 어떤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잡아다가 매로 다스려 가지고 반죽음이 되게 해서 내보내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일본의 2차 계획 무단 정치입니다. 이렇게 무단 정치를 실시를 하다가 우리가 1919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3.1운동이 일어납니다. 3.1운동이 일어나는 계기는 고종 황제가 갑자기 서거하시게 되죠. 고종 황제가 식혜를 마시고 피를 토하면서 그 길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독살 아니냐.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가 일본의 무단 정치가 너무 가혹하니까 이거 아니잖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니들이 병합을 했다고 하고 약속이 다르다는 이 이유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독립운동을 열심히 암암리해서 일본에서 우리의 주권을 되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인사들이 전국 각지에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전 국민들이 뜻을 합해가지고 마음과 마음이 합해져가지고 3.1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킵니다. 3.1 독립만세운동에 파고다공원 탑골공원에서 거사를 12시에 일으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민족대표 33인 이분들은 태화관이라는 요즘 말하면 요리집 같은 데 모여가지고 일본인들이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국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면은 그것이 너무 비참하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태화관에 모여서 우리가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이래가지고 자수하는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가고 파고다공원에 모인 이 군중들한테는 가혹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일본한테 요청을 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유관순 이런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지방에서 충청도 이런 데서 벌어지는데 일본의 만행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다가 한 마을 사람들을 다 집어다 놓고 문을 잠그고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질러서 죽이는 이런 사건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때가 이제 무단령 시대가 끝나고 3.1운동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이 비극이 오고 나니까 일본도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이렇게 탄압만 하니까 이게 폭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분을 주자 해가지고 야, 신문도 니들이 만들어서 내.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신문사가 만들어집니다. 학생들도 많이 공부를 해.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이제는 문화적으로 공부를 시켜서 학생들은 교육을 시켜서 일본을 수상하게 만들고 모든 방법을 바꿔요. 근데 사실은 그 무단 정치는 직접적으로 처벌했다 그것뿐이지 이거는 이제 밀정을 둬 가지고 내막적으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색출을 합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안동 김부잣집 장남 사건입니다. 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누구가 잠잠하게 살고 있으면 저거 이상해. 그 문 앞에 계속 지켜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미치는 거예요. 도박하고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엄청난 부잣집 장남인데 그 많은 재산을 돈을 노름해가지고 계속 돈을 잃는 거예요. 술 먹고 남 패고 돈 물어주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거기서 얻어맞은 사람, 돈을 딴 사람, 이 사람이 전부 독립운동으로 만주로 돈을 저녁에 가지고 갔어요. 7년 후에 이 사람이 사망했는데 장례 자리에서 이분의 실체를 밝힐까 말까 하는데 유언이 절대로 밝히지 마라. 이런 독립운동가도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어떻게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서 자기가 스스로 미쳐가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3.1운동 이후에는 쉴 새 없이 한국에서 못하니까 윤봉길이나 안중근 이렇게 해서 해외로 나가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일본의 우두머리들을 저격하는 이런 테러 방식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선봉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김구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생각을 하니까 이 중국에서 그때는 이제 장개스가 자유중국의 총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세력으로 부각을 일으키는 게 모택통이었는데 장개석이가 김구 선생을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일본인을 중국인들이 100명이 일본인 대장을 죽이지 못하는데 조선 청년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을 해치웠으니 조선인이야말로 영웅이다 이래가지고 장개스가 김구 선생을 끌어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해 임시정부 자금도 대주고 충칭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임시정부가 계속 명맥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독립운동과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가 1919년이 고종의문의 사망, 그 다음에 산미증선이라고 해서 농토를 개간해가지고 쌀을 늘려라. 이거는 뭐 때문이냐 하면은 한국에서 나오는 쌀이 품질이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것을 일본으로 가져가고 만주나 이런 데서 강냉이나 저쪽 안남미나 호밀 이런 것을 사료로 쓰거나 하던 곡식을 한국 사람에게 먹여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쌀은 일본으로 실어가는. 그래서 전라도 지방의 호남 평야가
그때 이제 마련이 되고 군사랑이 거대한 항구로 쌀을 실어가는 항구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중성요회라고 해서 아침에 수업하기 전에 일본 천황에게 고개 숙여서 절을 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고 독립운동가를 계속 색출해서 처형해 나갑니다. 1931년쯤 와가지고 만주사변이 일어나요. 일본이 만주까지 진출을 해요. 이때가 되면은 완전히 조선을 민족 말살 정책으로 갑니다. 한국 조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운 인간은 하나도 그냥 놔두지 말고 일본인으로 귀화를 시켜라. 조선인의 병참기지로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 놋그릇을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공출로 가져가서 무기를 만들고 학생들한테 산에 가서 관소를 뽑아서 그거를 기름을 짜서 비행기 기름으로 쓰고 이렇게 자연자원 우리나라는 금, 철, 석탄, 흑연 이게 참 많이 배장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증거를 보여드리고 지금 저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서 저 기름 내서 일본 저기로 보냈다고 그랬죠? 내가 이게 자식이 그때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다 바위가 굴러서 내 자리에서 일걷는 자식입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가 국민학교 가면 학교에 가서 마초를 군대 말을 저기 하니까 공부는 딱 2시간이고 밭에서 고구마 심는데 일본 마초를 저 우리 어린 나이가 난지에서 비다가 이것도 일본놈 마초를 비다가 차죽입니다. 제가 일본 학생들 두 증거가 있어요. 그 학생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가지고 그 옹이 이게 나무 가지가 뻗으면은 옆 가지가 뻗은 그 자리가 옹이가 있는데 그 자리는 어김없이 관솔이라고 그래서 나무 송진이나 기름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거를 캐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장으로 이렇게 찍는데 손가락도 찍고 발도 다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많이 가지고 얼마 분량을 정합니다. 이렇게 책보에다가 이걸로 반절 가지고 와. 반절 가지고 온 학생은 그냥 들여보내고 이걸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은 그 자리에서 구둣발로 차고 따귀를 패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 말기에 그 황국신민의 서사 조선 증거가 나요. 그리고 저 우리 한국말을 못하겠다는 말씀하셨죠? 제 이름도 일본말로 니쇼샤쿠 조토이라고 일본 내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표를 10장씩 나눠줘요. 그러면 조선말을 하면은 그 종을 빼들어 가지고 모아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많이 일본말을 했다는 증거를 받은 사람은 선생이 상 주고 그걸 빼들려면 10대씩 손바닥을 내놓고 맞습니다. 일주일에 그 조선말을 했다고 이제 뺐던 표를. 예. 예, 그게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욕표라고 그래서 욕을 많이 하면은 욕표를 하나씩 뺏어 가지고 나중에 벌을 받고 그랬었는데 그 이전에 일제 때는 조선말을 한 번 하면 발각이 되면은 너 내놔. 하나 뺏고 2개 뺏고 3개 뺏고 해서 2장이나 3장이나 이렇게 남아 있으면은 엄청나게 벌을 학교에서도 벌을 받고 이런 제도를 써서 조선인을 탄압을 했습니다. 공출로, 쌀, 유기그릇, 관솔, 지원병, 조선인을 지원병해서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서 가면은 아주 대단합니다. 나팔 불어주고 일본인과 다름이 없다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지원병으로 뽑혀서 가기도 하고 그 전지에서 군사들을 위로해 줘야 되니까 정신대를 모집해서 군대 주변에는 정신대가 그 정신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 들어서 아실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게 간호사 지원 그래서 부모님 얼마 생활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간호사로 연봉 요즘으로 말하면은 연봉 얼마를 부모님한테 지원해 줄 테니까 일단 배에 딱 태우고 나면은
야 니들이 뭐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춘부 취급을 해가지고 데려갔던 것이 이 정신대문화입니다. 그 조선말 폐지하고 한국신민 서사하고 창씨 개명까지 다 합니다. 성도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꿉니다. 근데 한편 우리 독립운동 투사들은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우리나라에서 본국에서 못하면은 중국 쪽으로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장개석의 도움으로 회담을 갖게 되는데 이 중요한 회담이 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영국의 처칠하고 장개석하고 세 사람이 만나는 중요한 회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일본과 이태리, 독일이 같은 한 패였거든요. 그게 축추국이라고 그래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 그게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미영불소 비축축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는 식민지 국가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 바람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장개스가 조선을 독립해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힘씁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루즈벨트가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러고 있을 찰나에 그때 당시에 독일은 또 독일대로 세계 정세는 독일에서는 유태인들을 굉장히 탄압했잖아요. 그 유태인 중에는 굉장히 우수한 머리가 우수한 물리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탄압에 못 이겨서 미국으로 슬슬 망명을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그 덕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MMS라든지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미국으로 대거 한 6, 7명이 넘어와요. 그게 원자탄의 시초예요. 거기서부터 원자탄을 만드는데 루즈벨트가 죽고 그 다음에 누구죠? 다음 대통령이 트루먼이 이어집니다. 그 뇌리열인가로 급하게 죽어요. 루즈벨트가. 그래서 그 트루먼이 이어받아가지고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나치의 핵무기보다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한다. 독일보다 먼저 이걸 독촉합니다. 과연 독일보다 먼저 핵무기가 만들어져서 첫 번째 만든 것을 실험도 하지 않고 히로시마로 가지고 와서 떨어뜨립니다. 그 무거운 핵무기를 비행기로 가지고 가는데 엄청나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게 그냥 사고 날 뻔도 했어요. 그래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가사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일본은 드디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조선의 황태자가 그때 볼모로 일본 가 있었잖아요. 그 원자탄에 맞아서 죽어요. 시달려가지고 치료가 안 돼서 죽는데 그 시신을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경성에서 왕자니까 장례식을 치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경성운동장이 얼마 전까지 있었던 서울운동장이 경성운동장이에요. 용산은 병영장이고 동대문 운동장은 경성운동장입니다. 그때 경성의 운동장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치르려고 12시에 딱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가자 왕자니까 그래도 우리 일본에 가서 죽었는데 이 슬픔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12시 이전에 벽보가 나붙기 시작합니다. 무슨 벽보가 나붙어서 벽보들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 벽보에 뭐가 쓰여 있냐 하면은 12시에 라디오 방송을 들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려고 했는데 벽보에 12시 방송을 들으라니까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데 그때 일본 천황이라는 자가 목소리를 내서 그 방송은 저도 들었어요. 예.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얘기를 젖전쟁 강국고 신민노 뭐 해가면서 하는데 음질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저는 지금도 그 일본어를 아무리 해석해 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얘기를 해요. 러시아 어쩌고 저쩌고 몇 나라 들먹들먹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방송이 끝났어요. 근데 그게 미주리 함상에서 사실상 메가더 장군하고 조의식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해서 조국이 광복이 됐는데 이제 축추국이 이 나라를 쳐들어온 지배국이 항복을 했으니까 우리가 조국 광복을 얻었는데 여기서 걱정거리가 하나 생겨요. 그때 당시 김구 선생이 얼마나 탄식을 했는지 몰라요. 아, 큰일 났다. 왜? 일본이 망했는데 왜 큰일 나? 이거는 우리 힘으로 독립을 했어야 하는데 타인 세계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되니까 그들이 의논해서 조종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맘대로 이리저리 쪼개든지 대책을 만들 거 아니냐. 여기서 탐복을 한 거예요. 여기서 아까 어떤 분의 그 물음에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쟁을 해서 조국을 독립을 시켰으면 우리 맘대로 너희 패전국이니까 맘대로 하고 우리 의사대로 했을 텐데 우리 맘대로 안 되니까 다시 일본인들이 미국을 앞세워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기다 선그으세요. 여기다 선그으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올 때 미군이 들어올 때 군정시대 최초의 인천으로 상륙할 때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안내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메가더 사령부가 미국 에도 사령부 담벼락 위에다가 매일 아침마다 빵을 구워가지고 식지 않게 어떤 노인네가 담벼락 위에 얹어놓습니다. 이거 드시라고 매일 얹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빵을 넘겨서 갖다가 먹고 아, 일본 괜찮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인식이 되고 그 생각 바꾸기, 인식 바꾸기. 일본 여성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일본의 여성들이요, 지금 일본은 남자도 결혼할 남자도 없을 뿐 아니라 전쟁이 많이 나가서 거의 다 죽었으니까 없을 뿐 아니라 이 나라가 먹고 살기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진주한 미군들을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놔두지 말고 현지처로 아이가 생겨도 우리가 그 일본 종자보다 품종이 훨씬 좋은 종자가 나오니까 절대로 반항하지 말고 배격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라. 이렇게 훌륭 아닌 훌륭을 내립니다. 일본인들이.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 전에 열도 통일 시대도 그랬잖아요. 사무라이가 지나가면서 사무라이 여자들한테 그랬잖아요. 사무라이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들어줘라. 그래서 담요 기모노에 이거 담요만 풀어서 깔고 있으면은 누워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게 소나무 밑이든 밭둑이든. 그래서 걔네들 성이 애는 생겼는데 애비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중에 등록해서 성을 만들려고 하니까 도모다치 낙가소네 다 그런 것들 아니에요. 밭둑에서 소나무 밑에서 이게 성이에요. 애비는 무산이 가서 죽었으니까. 아, 용감한, 누군지는 모르는데 용감한 사무라이의 자식이다.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 그 수법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성의 정조관념 이런 거 없어요. 미국인들한테, 진주군들한테 잘 비율을 맞춰 가지고 결국은 그들의 눈에 들어서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서 조선 땅에 와가지고 제물포에서 미군이 상륙할 때 괜히 길거리에서 소리 나는데 총을 6발을 쏘아서 사람 5명을 죽입니다. 조선인은 죽이놓고 미국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는 미국만 알지도 못하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저네들이 폭도들입니다. 얘네들 폭도들을 미리 이렇게 사전에 죽이지 않으면, 처분하지 않으면은 얘네들은 두고두고 후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 말을 듣고 조선에 들어와서 결국은
조선이 분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38선을 그었고 소련군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평양 이하로 내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분단된 조국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냥 해방이지 광복은 아니다, 이렇게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